꽃보다 늦게 핀 사랑 68세 박복자 씨의 두 번째 인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20살 청춘들의 설레는 첫사랑일까요? 아니면 30대 부부의 뜨거운 열정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 박복자 씨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5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복자 씨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모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가 살고 있었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관계였어요. 복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라디오를 켜서 트로트 한 곡을 들으며 보리차를 끓였어요. 창문을 열면 늘 같은 풍경, 같은 소음, 같은 공기. 달라지는 건 계절뿐이었습니다. 아침밥은 늘 혼자였어요. 작은 밥상 위에 놓인 국그릇 하나, 반찬 접시 2개.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목소리가 있으면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아서 켜두는 것뿐이었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전날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해결했어요. 저녁은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지만 결국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복자 씨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은 늘 혼잣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새벽에 깨서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됐죠. 가끔 옆집에서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복자 씨는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다정하게 웃는 소리,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복자 씨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밤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 복자 씨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게 됐어요. 어르신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무료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노래교실이라니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 씨는 계속 그 공고가 생각났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겹고 노래라도 부르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어요. 다음 날 복자 씨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노래교실 신청하시려고요? 좋아요. 여기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에 복자 씨는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복자 씨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쩌지,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신청한 일 한 번쯤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복자 씨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주민센터 2층 강당에 올라가니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복자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복자 씨는 안심이 되면서도 조금 어색했어요. 자리를 둘러보다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발성 연습을 시작할 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반듯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복자 씨 옆 빈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복자 씨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복자 씨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식입니다. 아, 네. 박복자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자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어떤 설렘 같은 것이었죠. 아니, 설렘이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수업이 시작됐고 강사는 흥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사랑의 미로를 불러볼까요? 다들 아시죠? 복자 씨는 그 노래를 알았어요.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죠. 옆에 앉은 도식 씨는 음치였어요. 음정이 자꾸 틀렸지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복자 씨에게는 왠지 정겨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노래를 못했는데 그래도 즐겁게 불렀던 기억이 났거든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치며 웃었고 강사는 한 명 한 명 칭찬해줬어요. 1시간 반의 수업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자 씨가 가방을 챙기는데 도식 씨가 말을 걸었어요. 복자 씨, 집이 이 근처세요? 네, 바로 저기 아파트예요. 아, 저도 그쪽이에요. 혼자 가기 뭐한데 같이 가실래요? 복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둘은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애들은 다 서울 가고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다 장가 시집 갔죠. 복자 씨는요? 아, 저는 딸 둘이 있는데 역시 다 결혼했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식 씨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아마도요. 복자 씨는 왜인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수요일은 복자 씨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수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빗고 옷도 괜히 한 번 더 고르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도식 씨와 복자 씨는 점점 친해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집으로 향했고 어느 날부터는 근처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복자 씨, 떡볶이 좋아하세요? 글쎄요, 오래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봐요. 여기 떡볶이가 맛있어요. 그날 먹은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는지도 몰라요. 도식 씨는 늘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아니, 왜 맨날 당신이 내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 말에 복자 씨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자라니. 이 나이에.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국밥집에도 갔어요. 도식 씨는 복자 씨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했습니다. 복자 씨는 순대국 좋아하시죠?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맛있게 드시길래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복자 씨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날따라 우산을 안 가져온 복자 씨는 주민센터 처마 밑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언제 그칠까? 그때 도식 씨가 우산을 펼치며 다가왔어요. 복자 씨, 같이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있으면 그칠 거예요. 언제 그칠지 모르잖아요. 감기 걸려요. 도식 씨는 복자 씨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 우산을 나눠 쓰고 걸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우산은 작았습니다. 도식 씨는 자신의 어깨가 다 젖도록 우산을 복자 씨 쪽으로 기울였어요. 도식 씨 어깨 다 젖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그 순간 복자 씨는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미 이 남자에게 조용히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복자 씨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잖아. 자식들 생각도 났어요. 딸아이가 뭐라고 할까? 아들이 이상하게 볼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복자 씨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식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분식집에서 도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자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예요? 저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복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복자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복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비슷해요. 한참 만에 복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떠나보낸 지 15년인데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 드는 게.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수요일마다 만나는 것이 당연해졌고 가끔은 다른 요일에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도식 씨는 복자 씨를 산책에 초대했고 복자 씨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복자 씨가 만든 거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런 사소한 교류들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네 경로잔치 날 일어났어요. 매년 가을이면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도 나오고 노래 자랑도 있었어요. 복자 씨와 도식 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노래 자랑 순서가 되었을 때 사회자가 말했어요. 자, 다음 순서 나오실 분, 노래 한 곡 불러주실 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그때 도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복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도식 씨는 음치인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니. 도식 씨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분께 바칩니다. 그리고 반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음정은 틀리고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가사는 또렷했습니다. 도식 씨는 무대 아래 앉아있는 복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불렀어요. 복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복자 씨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가슴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 할머니 행복하시겠다. 부럽네. 저 나이에도 저런 사랑이 있네. 복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도식 씨를 바라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식 씨가 말했어요. 복자 씨, 오늘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 사실 용기 내려고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진짜요? 네, 우리 딸한테 노래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복자 씨는 웃음이 났어요. 70이 넘은 남자가 노래 연습을 한 달이나 했다니. 우리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요? 도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천천히 해요. 그래도 같이 가봐요. 그 말에 도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복자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먼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나이 비슷한 분인데 좋은 분이야. 노래교실에서 만났어.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복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반대하는구나. 근데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응?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요. 웃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딸의 목소리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분 좋으신 분이면 괜찮아요. 복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분 괜찮은 분이세요? 응, 아주 좋은 분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도 행복해도 돼요. 그 말에 복자 씨는 처음으로 어른답게 울었습니다. 자식들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도식 씨도 자식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큰딸은 처음에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고 작은 딸은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빠 혼자 있는 거 늘 걱정했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자식들의 응원을 받고 나니 두 사람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복자 씨와 도식 씨는 공식적인 사이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봅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생선도 같이 골라요. 복자 씨, 이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요. 그러네요. 이거 사요. 함께 고른 식재료로 각자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가끔은 서로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병원도 같이 갑니다. 도식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가야 했고 복자 씨는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고마워요. 병원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부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봅니다. 도식 씨 집이든 복자 씨 집이든 번갈아 가며 모여서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봐요. 이 드라마 재밌네요. 맞아요. 다음 주도 같이 봐요. 손은 꼭 잡지 않아도 마음은 늘 곁에 있습니다. 가끔 산책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복자 씨, 저기 코스모스 피었네요. 정말 예쁘다. 사진 찍을까요? 도식 씨는 서툴지만 복자 씨 사진을 찍어줍니다. 복자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포즈를 취해요. 복자 씨는 요즘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도식 씨를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 하루가 기대돼요. 예전처럼 텔레비전 소리로 허전함을 채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밥이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복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복자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런 셈이죠. 노래교실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아이고, 둘이 참 잘 어울려요. 보기 좋아요, 정말.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복자 씨는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니더라. 늦게 와서 더 고맙더라.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식 씨도 같은 말을 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만나니까 더 소중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복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도식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도식 씨도 곧 답장을 보내요. 복자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짧은 문자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점심때쯤 되면 도식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복자 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요, 이따 먹으려고요. 그럼 같이 먹을까요? 제가 국수 삶을게요. 복자 씨는 도식 씨 집으로 가서 함께 점심을 먹어요.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입니다. 저녁이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잡고 걷지는 않지만 나란히 걸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오늘 마트 갔는데 사과가 참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요? 내일 같이 가요. 사소한 일상이지만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복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연락할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밤에 잠들 때도 편안합니다. 내일 또 도식 씨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복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68살의 사랑은 20살의 사랑보다 덜 소중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은 더 깊고 진실합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복자 씨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식 씨도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괜찮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더 좋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혼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때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꽃은 제때 피어도 아름답지만 늦게 피어도 향기는 더 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찾아와도 소중하고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와 도식 씨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이도 형식도 속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입니다. 복자 씨와 도식 씨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용기를, 젊은 분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도 언젠가 복자 씨와 도식 씨처럼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응원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자 씨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은 제때 피어도 예쁘지만 늦게 피어도 향기는 더 깊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와서 더 고마운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